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결혼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제게 친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주겠다며 이제부터 엄마처럼 생각하라던 시모는 결혼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딸은 신우 한 명이었고 저는 배우지도 못하고 엄마 없이 자라 그늘진 재수 없는 애라고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친정 엄마의 부재를 핑계 삼아 제게 수많은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미야, 너 엊그제 와서 보니까 김치찌개를 엄청 잘 먹더라. 네, 어머니. 엊그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뱃속에 그지 새끼가 들어 앉았니? 아무리 엄마가 없어서 배운 것이 없다지만 어쩜 그렇게 애가 무식하고 더럽게 밥을 먹냐? 난 살다 너처럼 밥을 돼지처럼 먹는 애는 처음 봤다. 지난번에 밥알 새냐고 반찬 투정하냐고 하시길래 저는 맛있게 먹는다고 먹었던 건데요. 누가 맛있게 먹으랬지? 개걸스럽게 먹으랬냐? 밥상 머리 예절 하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을 며느리라고 들였다고. 내가 얼마나 어제 네 시아버지한테 욕을 먹은 줄 알아?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누가 너 먹으라고 했냐? 누가 너 먹으라고 음식을 해? 다 내 새끼들, 내 가족들 먹이려고 한 거지. 너 그렇게 못 얻어먹고 자란 티 낼 거냐? 어머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지난번에 밥 먹으라니까 제사 지내듯 해서 한 소리 했더니만 이젠 아주 그지 새끼 마냥 달라붙어서 먹고 너는 그냥 먹는 거 자체가 복이 달아나는 상이야. 네? 너랑 음식 먹으면 같이 먹은 사람들도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먹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그냥 시댁에서 밥 먹지 말라고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만들어? 밥을 먹지 마시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안 하시겠단 말씀이신가요? 그래. 너 밥 먹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그냥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 생각을 마라. 알겠어요. 어머님이 정 그렇게 싫다시니까 저는 밥 안 먹을게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절대 없는 거다. 명심해라.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제게 다짜고짜 먹는 모습이 재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떤 모임 자리에서도 제게 절대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생각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서럽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같이 밥 안 먹으면 그만이다라는 오기가 발동하기도 했죠. 올케 나야. 형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엄마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가 알려주려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올케 밥 먹는 거 재수없다고 같이 밥 안 먹기로 약속했다던데? 아, 네, 맞아요, 형님. 올케,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울 엄마만 같으면 나는 업고도 다니겠다. 올케는 좀 상황이 잘 판단이 안 서나 봐? 형님, 저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하네. 올케, 우리 엄마가 재수없다고 밥 같이 못 먹겠다는 소리는 올케한테 너 납작 엎드려라. 나 네 시어미다. 앞으로 잘해라. 그런 뜻이라고. 네? 어떻게 아들 며느리랑 평생 밥 한 끼 못 먹겠어? 설이고 추석만 해도 몇 날 며칠 같이 둘러 앉아야 하는데 올케는 그때 쫄쫄 굶을 거야? 어머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전 명절 생각은 못했어요. 그게 어린 거란다. 올케 아가야. 그럼 어머님께서는 왜 제게 같이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엎드리라고 그냥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라고. 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올케가 뭘 잘못했겠어? 그냥 우리 남동생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네? 우리 엄마 쉬운 사람이야. 올케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편하게 하는 것도 싫대. 그러니까 적당히 엄마한테 알랑방귀도 좀 뀌어가면서 살살기라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올케한테 좀 잘하겠니? 형님, 그래서 그 알아서 잘 하라는 게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올케는 진짜 엄마 없는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대체 시집 오면서 뭘 배웠어? 시댁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못 배웠니? 이렇게 하나부터 다 알려줘야 해? 네.
돌려 말씀하지 마시고 대놓고 말씀해주세요. 저 지금 사실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뿐인데 형님 말씀 들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올케야.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나나 우리 엄마 앞에서 여자 아니야. 네? 올케 너 저번에 우리 아빠한테 찌개 떠드렸잖아. 그치?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너 보고 여자 짓을 하래? 올케 넌 그냥 가장 늦게 자리에 앉고 가장 빨리 일어나. 그렇다고 죽상하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만 하면서 밥이나 먹으라고. 어디 나대면서 시아버지 찌개를 떠주고 여자 짓을 해? 설마 그것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아빠야 좋아하셨겠지. 그런데 그런 아빠를 본 우리 엄마가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올케 네가 잘 보여야 할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내가 지금 이거 하도 답답해서 말해주는 거야. 올케 네가 밥 겸상하지 말랬다고 알았다고 했다며. 올케 그 말에 우리 엄마 더 빡쳐서 사단 날까 싶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재수없게 밥 먹는 모습이 싫다고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아버님께 찌개를 떠드려서란 말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냈으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하는데 안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가 지금 들어누웠어. 올케 이런 데서 엄마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알아? 무슨 차이가 나요? 저희 아빠한테 교육 제대로 받았고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제게 화가 나신 이유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찌개 떠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얘 봐라. 진짜 엄마 없는 티 이렇게 내네? 떠들일 수야 있지. 그런데 너 우리 아빠 네 편 만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살살거렸잖아. 그거 나랑 우리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집안 편 만들기 하면 그 집안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제가 무슨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형님이랑 어머님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살살 눈웃음 쳐가면서 아버님 그 난리를 치는데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냐? 나도 소름이었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소름이었겠어. 막말로 너 술집 여잔 줄 알았어. 내 동생도 그렇게 꼬셨냐? 형님, 말씀이 지나치네요. 어떻게 동생 와이프한테 술집 여자라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가정교육을 잘 받고 오든가? 네가 우리 아빠한테 떠준 것이 김치찌개가 아니라 술이었으면 그냥 너는 술집 여자였어. 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남자 꼬시라고 전수시켰어? 너 지금 네가 하는 짓은 죽은 네 엄마 욕보이는 거고 네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형님,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 형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분들 아니에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 내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내일 모레 친척들 모임 자리에 나와. 알겠어? 어머님의 난데없는 요구의 이유를 신우에게 전해들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께 식사 맛있게 드시라며 찌개 한 번 떠드렸다는 이유로 제 돌아가신 엄마를 운운하고 친정 아버지를 욕하는 말들을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네 신우말이 말 같지가 않니? 어제 분명 너한테 오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너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 신랑만 보내냐?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저 어제 야근하느라 늦었어요. 야근? 야근은 핑계 아니냐? 솔직히 어머님, 제가 가도 제게 어머님이나 형님이 제게 좋은 소리 안 하실 거 뻔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들 듣고 있기 불편하고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던 차였는데 회사에서 일도 있고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영원히 우리를 안 보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형님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어머님께서 제게 역정이 나셨던 이유도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고 집안 문화가 다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집안은 여자가 웃음 팔고 다녀야 하는 문화였나 보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하마. 네?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못 간다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영영 안 볼 것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도리 아니냔 말이다. 그건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엄마 없는 며느리를 본 이유가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네가 엄마 없이 자란 티가 많이 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싶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부터 다 천천히 알려주려고 한다. 네? 요즘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손수정성껏 음식해서 보내도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더라? 설마 너도 그러냐? 네? 아니요.
음식을 왜 버려요, 어머님? 그래, 내가 너는 그 정도로 몰상식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어미가 일찍 죽었어도 상식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진짜 아량을 베풀자 싶다가도 네가 엄마 없는 티가 철철 흐르는 것을 생각하면 또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어머님, 저 예 다 하고 도리 다 할 거예요. 그런 말들도 다 말대꾸다. 아무튼 내가 어제 한 음식 오늘 아침에 꺼냈더니 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좀 보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거 나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라. 네? 내가 너한테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해서 너 어제 못 왔잖냐. 그게 걸리더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도 다 아는 마당에 말이야.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굴면 쓰니? 그래서 음식 보냈으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 나한테 보내라 알았지? 어머님, 저 퇴근하면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그래, 나 같은 시험이 없다. 며느리가 잘못해도 먼저 손 내밀지 않니?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친척들과의 식사 모임에 가지 않았던 제게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을 제가 떠올랐다며 음식을 보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고 싶으니 꼭 동영상으로 음식 먹는 모습도 보내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속이 좁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보낸 음식을 꺼냈고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들어있던 뚜껑을 연 순간 코를 찌르는 상한 냄새와 고릿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보다 더 심했던 것은 통 안에 들어있던 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치며 나물, 각종 전과 고기 등이 뒤섞인 모습은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너 어제 음식 안 먹었니? 어머님 음식이요? 어머님 그런데 음식이 약간 이상한 것 같던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냐? 그거 상에 다 올라갔다가 남은 음식들 한 통에 다 담은 건데? 네? 한 통에 그 음식들을 다 그냥 담으신 거라고요? 그래, 너 보니까 그냥 네 밥그릇에 올려놓고 먹는 거 좋아하길래 내가 그제 밥상에 올라갔다 남은 음식들 손수통에 다 넣어서 보낸 거다. 어머님, 저한테 보낸 음식이 이미 상에 올라갔다가 남은 음식들이었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어느 시어미가 오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새 음식을 고이 싸서 보내냐?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먹기 싫었냐? 그래서 안 먹었어? 아니요, 먹었죠. 그런데 왜 동영상을 안 보내? 동영상이요?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냐? 너 지금 이게 무슨 영상이냐? 너 설마 고양이들한테 내 음식을 먹인 거냐? 아니요, 어머님 잘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려고 잠깐 내려놨는데 고양이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냄새 맡고요. 뭐? 그런데요, 음식이 얼마나 쓰레기면 고양이들도 안 먹고 가버려요. 먹으면 탈날 것을 고양이들도 알았나 봐요. 어머님이 보내는 쓰레기가 이 정도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너 시어미가 손수 보낸 음식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래놓고 동영상을 찍어? 쓰레기 맞잖아요. 사람들 입에 다 들어갔던 잔반 저한테 보냈잖아요. 쓰레기 아니에요? 이게 못 얻어먹은 거 불쌍해서 보내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차라리 쥐약이라도 넣지 그러셨어요. 이런 쓰레기를 보낼 거면 아니면 어머님 딸한테 보낼 걸 그랬나요? 맛있게 먹으라고? 고양이도 못 먹는 쓰레기 어머님 딸은 먹으려나요? 뭐? 이게 미쳤나? 이런 쓰레기를 보내놓고 음식 먹는 영상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상한 음식물 쓰레기 먹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미 없는 것이 아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내가 할 소리예요. 오늘 저 당신 아들한테 당신이랑 당신 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와이프로 살면 살았지. 며느리는 안 할 거라고 말할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한테 상한 음식을 보내놓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네가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보냈지. 어머님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에 대해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거 바로 오빠한테 보냈어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도록 하죠.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기했던 폭언들과 음식물 쓰레기 사건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했죠. 남편은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며 자기 몰래 이런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일찍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자랐던 제 아픔을 알고 있던 남편은 제게 차마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없는 셈치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데 시댁으로 인해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절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괴롭힐 일 만들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모든 일은 시아버지께 알렸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따로 저를 찾아왔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만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단속했다면서요. 남편은 평생 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연락은 모두 끊었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으로 인해 저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지금은 남편 도움으로 많이 좋아진 상태고 남편 역시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저 역시 노력하려 합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오랫동안 손윗동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외모를 지적하고 재미도 없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 스트레스를 주다가 최근에야 통쾌하게 당한 것들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오늘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보니까 아주 살이 퉁퉁하니 바지 터질라고 그러더라. 헬스한다고 그러더니 뭐 돈만 쓰고 별 성과는 없나 보네? 요즘 일이 바쁘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다 보니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운동 안 하면 사람 살찐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나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더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몸매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몸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저나 문제 없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봐? 어머님이 살쪘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약 때문에 그렇다면서 변명이나 하더만. 눈치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다. 그건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예절을 차린 거죠. 형님이야 농담이랍시고 편하게 막말 던지시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요. 남의 말투 지적하지 말고 얼른 살이나 빼. 지금은 내가 보기 너무 뚱뚱하더라. 옷 이쁜 거 동서한테 주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서 줄 수가 없어서 그래. 형님 옷 딱히 필요 없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패션이나 외모나 몸매 같은 거 지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러지. 패션학과인지 뭔지 나왔다고 사람 옷 입는 걸로 무시하고 그랬었잖아, 동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옷들 제가 정리해드린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나 본데요. 언제까지 그 일 담아두시고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그 일 있은 지도 벌써 3년은 지났는데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네요. 나 어머님한테 맞춰드린 옷들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쁘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린 거야. 어머님이 동서가 골라준 옷 이쁘다고 받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형님처럼 집요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이네요. 저희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동서가 우선 내 말대로 살도 빼고 옷도 좀 바꿔 입고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냐. 동서가 먼저 사사건건 내 일에 트집 잡고 태클을 계속 걸잖아. 어머님한테 그냥 화장품 추천해드리면 될걸. 기분 나쁘신 티 내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죠.
애들한테도 얼굴이 어떻고 자라면 골격이 커질 거고 어쩌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죄다 외모 신경 쓰면서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안달나신 분 같아요. 형님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 이거네? 그래. 정신병 있는 사람답게 굴어줄 테니까 앞으로 기대해. 형님은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을 서스럼없이 해놓고도 애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다 형님을 포기하다시피 했었지만 저는 그런 꼴을 참고만 있기도 힘들어 지적을 했었죠. 덕분에 형님은 틈만 나면 제게 시비를 거는 게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대체 형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매일 못되게 구시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매일 못된 소리 안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봐. 난 그냥 당신이 형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다. 형수는 편하게 막말하는데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느라 상처받는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나한테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애들이며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막말을 하잖아. 아무도 이걸 통제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아주버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두시나 몰라? 형도 나름대로 대응은 하는 것 같은데 통 고쳐지지 않는 것 같네. 일단 당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괜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활이나 병원 다니는 문제만 신경 쓰자. 잘하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조만간 해결이 된다니? 당신 뭐 얘기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나도 일단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남편은 한 번 말을 하지 않겠다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역시도 형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성형을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집을 부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형님이 다 애한테 못생겼으니 성형을 꼭 해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었죠. 형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서연이한테 성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을 왜 그렇게 기를 죽이셨냐고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말을 해요.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안 여문 애한테 성형을 권유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애가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아니, 도련님. 동서가 워낙 유전자가 세서 나중에 다 반영될 거라니까요. 그럼 서연이도 못난 얼굴 될 거고 결국 성형하게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딱 뜯어 고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과거 사진 같은 거 퍼질 때도 생각해야죠. 요즘에 중학교 때 성형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 와이프 외모 가지고 자꾸 지적하시는데 처녀적 사진은 보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살이 쪘다지만 어디 가서 박색 소리는 안 듣는 외모입니다. 원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편이고 가재는 개 편이라잖아요. 도련님 눈에야 뭐 자식이든 아내든 마냥 이뻐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의 집안 교육에 참견을 하시냐는 거죠. 못나든 예쁘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문제 있으면 지켜보지만 않고 참견하고 그런 게 다 정인 거지. 동서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을까 몰라. 못생기면 인성도 나쁘다는데 딱 그 꼴이잖아. 적당히 하시죠, 형수. 저희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욕 안 하는 거지 저희도 할 말 많아요. 형님 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좋게 말씀드릴 때 그만해주세요. 참는 것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도련님한테는 미안한데요. 언젠가는 제 진심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애한테는 당장에는 괴롭겠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잖아요. 괴롭더라도 진실은 꼭 알려줘야죠. 아무리 다그치고 타일러 봐도 답이 없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하겠다는 딸 아이를 간신히 말리고 설득해서 달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려는데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형수 이대로는 답이 없겠다. 그냥 형이 말한 거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네.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뭐 얘기라도 한 거 있어?
혹시 전에 나한테 하려다가 말았던 그 말이야? 내버려두면 조만간 알아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걸 당신한테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긴 한데 당신도 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형이 소심해놔서 이런 거 나서서 파헤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공부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했지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 뭔지 궁금하니까 얼른 말이나 해봐. 형수가 요즘 들어서 더 외모 지적 많아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성형이며 피부 관리며 빡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한 달에 생활비 받는 것들 죄다 관리에 쓴다는 말도 들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다 싶던데. 그것 때문에 형하고 많이 싸웠었고 형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발 애를 생각하라면서 울고 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대. 형님이 그랬다고? 아, 그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혹시 영상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대?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 형이 화낸 김에 그동안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많았다더라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성형이며 피부 관리로 돈 썼다고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일이 줄줄이 있는 게 말이나 되겠어? 심지어 몇 번은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잖아. 그런가? 비싼 피부과나 미용 시술 받고 그러면 돈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형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한 것들이 기억났다더라고. 가령 형수가 남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아니면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옷에서 났다든가. 설마 형님이 바람이라도 피운다 이거야? 세상에. 애도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확실한 건 아닌데 형이 의심하니까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거절은 했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한 이상 조만간이 아닐까 생각된 거지. 형수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막말하고 다닌 거고. 형이랑 카톡한 내용 있는데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형, 부탁이라니까 나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케일이 너무 크다. 이런 건 차라리 흥신소 같은데 전문적으로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남들한테 소문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들쑤시기도 싫어서 미안한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형이 창피할 게 뭐 있어. 돈 잘 벌어다 주고 형수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 형수가 바람 피웠으면 그건 죄다 형수 잘못인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을 좀 가지자. 대학 시절 때 형 좋다는 여자들 많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었어? 집사람이 이번에 돈 펑펑 써댄 거 들키기 전에 매일마다 나한테 외모 지적 안 한 날이 없다. 머리 빠지고 있다, 배 나왔다, 종아리 가늘다, 눈썹 관리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자꾸 맴돌다 보니까 나 밖에 산책 나갈 때도 모자랑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괜히 내 얼굴 보고 웃거나 수근거릴 거 걱정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 시원히 이혼하는 건 어때? 애 양육권 문제도 걸려있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괴롭겠지만 너가 꼭 도와줘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 도와줄 수 있겠지? 생각은 해보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거 형 문제니까 형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짜식아? 이럴 때 형님 좀 도와줘라, 응? 남편과 아주버님이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보니 형님의 불륜 문제가 더 실체처럼 와닿았는데요. 형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 먹게 됐죠. 저와 남편은 교대로 형님을 따라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의 현장을 찍는 등 무수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증거를 알고 나니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딸려 나오듯이 저질렀던 다른 잘못들 또한 모조리 파악할 수 있었죠. 아주버님, 죄송한 일이지만 남편이 부탁해서 저도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형도 무슨 얘기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재수씨가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 문제에 개입하실 자격이라면 당연히 충분합니다. 동생한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뒀으니까 알려줬대도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아주버님도 짐작하다시피 계속 바람을 피운 행각이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돈 받아놓고 상간남한테도 계속 갖다 바쳤고요. 대출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였었네요. 이거 상간남까지 엮어서 죄다 소송 들어가야 해. 형, 이렇게 참고만 있기 힘들잖아.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하네. 이 마당에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원래부터 이럴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별로 배신감이 들지도 않고 이혼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그런 엄마가 있어봤자 애들도 불행해질 뿐이에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리셔야죠, 아주버님.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누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싶기는 한데 두 사람한테 더 부탁하기도 힘드니까 이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남편이나 저나 알아서 하겠다는 아주버님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의 불륜행각을 알고도 여전히 참고 사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여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제가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지긋지긋한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발각난 사실도 모르고 제게 또 막말을 해대더군요. 동서 프로필에 가족 사진 올린 거 봤어. 보면서 나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분명 제가 외모 관련해서 더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텐데요.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꼭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왜 개밥 같은 거 씹다가 뱉으면 축축하니 막 이상하게 뭉쳐서 꼬릿한 냄새 나고 그러거든. 동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렇게 생긴 거 있지? 대체 도련님이랑 결혼은 어떻게 한 거야? 도련님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아주버님은 아주 맹인이신 것 같던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생긴 게 지금 내 얼굴 비하한 거야? 아,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래, 너 이제야 외모 밑바닥 열등감 드러내는 거구나. 같은 수준 되기 싫다 어쩐다.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별 수 없네? 착각 마세요. 당신 외모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 볼 꼴 매일 참는 아주버님 딱 해서 한 말이니까. 애들 내버려두고 생활비 펑펑 써대면서 상간남이랑 놀아나는 꼴 지켜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간남?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미쳐버렸네? 당신이 상간남하고 어느 모텔 갔고 어디서 술 마시면서 놀아났는지 싸그리 증거 다 있거든. 그동안 써댄 돈이며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낼 생각하고 그 잘난 얼굴 불려로 박제될 걱정이나 하고 있으셔. 야, 너. 아니, 동서.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 내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오해인 것 같거든. 친구랑 그냥 술 한 잔 걸친 게 전부야. 넌 정말 답이 없는 년이구나. 가족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 인생 망한다고 동서. 그이도 참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아주버님뿐 아니라 댁 같은 거 엄마로 알고 있을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동서. 저는 온 집안에 형님이 불륜을 저지른 일을 까발렸습니다. 평소 행실부터 불량했던 형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형님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고 아주버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제게 계기를 장만해줘서 고맙다던 아주버님으로부터 뒷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 연루되어 화가 난 상간남한테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성형까지 하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에 붕대를 두르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때는 반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쁨 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보니 세상 일은 참 모르겠다 싶은데요. 마음을 곱게 먹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 불쌍해진 처지를 동정하진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